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읽고 있는 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장이 매끄럽고 논리가 자연스럽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글을 쓴 것이 인간입니까? AI입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까? 2026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더 깊고 오래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챕터 1. 지금 세상이 던지는 질문.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창의적인 일은 인간만 할 수 있다. 감성이 필요한 예술은 기계가 못한다. 판단력, 공감 능력, 이건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가 소설을 씁니다.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며 교사를 대신해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AI가 작성한 에세이를 읽은 독자의 절반 이상이 인간의 글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인간만의 것이라고 믿어왔던 영역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챕터 2. 철학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한 광장에서 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용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질문 하나를 평생 붙들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전쟁에서 이기는 일, 돈을 버는 일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감각도, 기억도, 심지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거듭하다가 딱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의심하고 있다. 그 의심 자체가 증명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 썸. 데카르트가 발견한 인간의 본질은 바로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AI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챕터 3. AI는 진짜 생각하는가? AI가 내린 판단이 인간보다 정확하고 AI가 쓴 글이 인간보다 유려하다면 데카르트의 기준대로라면 AI도 인간인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AI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수십억 개의 문장, 수억 장의 이미지, 수많은 인간의 대화를 읽고 거기서 패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다음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를,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장 그럴듯한 답을 조합해냅니다. AI는 놀랍도록 정교한 패턴 매칭 기계입니다. 하지만 AI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AI는 이 글을 왜 쓰는지 모릅니다. AI는 이 답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 없습니다. AI는 고통받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AI는 내일을 걱정하며 밤새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철학자 존 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어 방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 안에 영어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질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방에 있는 규칙서를 보고 그에 맞는 중국어 기호를 찾아 답장을 보냅니다. 밖에서 보면 이 방은 중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를 단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AI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답을 내놓아도 그 안에 이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챕터 4. 인간만이 가진 것, 인간은 의미를 묻는 존재입니다. AI는 1 더하기 1은 2를 계산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를 묻습니다. AI는 모든 선택지 중 최저값을 찾습니다.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20세기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의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음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내일도 없는 수용소에서도 인간은 고통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자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AI에게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AI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AI는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낯선 사람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내가 더 아픈 것. 이것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우리에게 새긴 연결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연결 속에서,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갑니다. 챕터 5.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AI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사실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인간을 도구적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생산성 높은 사람, 효율적인 사람. AI가 그 기준에서 인간을 능가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효율과 생산성이 인간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왜 음악을 듣습니까? 왜 아무 쓸모도 없는 석양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습니까? 왜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소설을 읽으며 웁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의미를 만들고 감동을 주고받고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존재. AI는 우리를 이 질문 앞으로 다시 데려다 놓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질문에 AI는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오직 당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광장에서 했던 그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내 삶을 성찰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인간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순간에 가장 인간답다고 느끼셨습니까? 그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사람과 채널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세상 사이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를 전합니다.